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오랜만에 시승을 하러 나왔는데요. 기아 신형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와, 굉장히 많은 차가 있죠. 자, 셀토스 워낙 인기도 많고 잘 팔리는 차입니다. 차 자체가 좋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시승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약간 뭐랄까 이제 XM3 트레일블레이저에 살짝 빙의가 돼서 단점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측에서 셀토스 연비에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네요. 출발하기 전에 연비를 0으로 세팅하고 출발하게 하는데,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해봤는데 셀토스 연비가 그렇게 별로 안 좋거든요. XM3나 트블에 비해서 연비가 별로 안 좋아서 저희가 좀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신감을 보일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이 달라졌어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는 건 마찬가지지만 출력을 기존 177마력에서 198마력으로 21마력 올렸어요. 거기에다가 변속기도 기존에 있던 7단 DCT에서 8단 자동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세팅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조금 더 넉넉하지만 여유로운 주행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거에 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XM3다. 나는 트블이다. 지금 잠원지구에서 빠져나와서 강변북로로 이동하고 있는데 좀 막히는 도심 주행이죠. 그런데 출력이 좋아졌는데도 초반 가속력이 살짝 굼뜬 느낌이 드네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이 좀 한 박자? 좀 좋게 봐주면 반 박자 느립니다. 지금도 밟았는데도 밟고 나서 거의 2초 지났는데도 차가 그냥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야 약간의 엔진음을 힘들게 내면서 속도를 높입니다. 변속기가 8단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세팅이 좀 여유로워진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유롭다기보다는 좀 더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저속에서는 DCT 때보다는 아쉬운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여기서 셀토스의 첫 번째 단점, 출력이 늘었는데 가속감은 오히려 좀 더딘 느낌이다. 8단 변속기와의 매칭이 예상보다 떨어진다. 가속 성능이나 이렇게 뭐 차선 변경을 위해서 재가속을 할 때 뭔가 좀 힘이 딸리는, 그리고 더디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이거는 분명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현대 기아차가 1.6 터보 엔진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셀토스 같은 경우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177마력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 엔진이 이제 아반떼 N 같은 모델에 들어가면은 204마력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차는 또 198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는 177마력에 7단 DCT를 쓰고, 어떤 차는 177마력에 8단 자동을 쓰고, 어떤 차는 204마력에 7단 DCT를 쓰고, 어떤 차는 198마력에 8단 자동을 쓰고, 굉장히 복잡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개발한 엔진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셀토스에 들어간 198마력짜리 1.6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에 있던 그 코나 N 같은 경우는 198마력 똑같이 쓰지만 변속기는 7단 DCT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두 차의 그런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코나는 이 차보다 조금 더 작고 가벼운 그런 차잖아요. 좀 더 빠릿빠릿하게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를 지향하는 모델이고, 셀토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덩치도 크고 무겁고 좀 안정적으로 달리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8단 자동 변속기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이제 최대 출력을 내는 RPM이 6000rpm으로 똑같아요. 하지만 최대 토크가 발현되는 지점은 이제 코나 N9 같은 경우는 1500rpm부터 4500rpm까지, 셀토스 같은 경우는 1600rpm부터 4500rpm까지. 그래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100rpm 정도 셀토스가 느린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달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0마력이잖아요. 200마력의 토크도 27이면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과급기를 통해서 토크를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이에요. 2.0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18점 몇 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한 9 정도 토크가 높은데도 움직임 자체는 너무 금뜨네요. 셀토스에 뭘 그렇게 바라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 DCT는 초반에 좀 가속력이 좀 더 좋았어요.
초반 가속력을 잘 끌어올렸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었던 거죠. 승차감이나 이런 변속 충격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셀토스가 8단으로 바뀌면서 초반 기어비가 그렇게 좀 강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연비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6, 7, 8단을 좀 더 자주 쓸 수 있도록 하려면은 초반에 기어비가 좀 더 촘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속 속도는 느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XM3다. 나는 트블이다. 네, 지금 목적지까지 한 3분 남았는데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포츠 모드와 노멀 모드를 조금씩 섞으면서 왔는데 대부분은 노멀 모드였죠. 그리고 주행 자체도 막히는 도심을 잠깐 지나서 대부분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연비 주행이 가능한 그런 고속 주행을 했고요. 하지만 28.3km 42분 동안 왔는데 10.8이네요. 8단 변속기를 쓴 것 치고는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닌 거죠. 이 차를 가지고 뭐 고속 장거리를 뛰시는 분들한테는 연비 상승 효과가 확실히 클 것 같아요. 하지만 막히는 도심 시내 주행이 위주인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연비 상승 효과는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저속에 굼뜨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좀 더 잘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200마력이지만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차는 목적지와 목적지를 이동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2.0 가솔린 엔진을 선택하시는 것도 뭐 비용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드리는 순간 10.8에서 10.6으로 좀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고속을 이제 주행을 할 때는 계속 조금씩 오르다가 저속으로 떨어지면은 그 올린 거를 너무 순식간에 까먹어 버리네요. 나는 XM3다. 나는 트블이다. 자, 실내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셀토스의 단점 바로 가격입니다.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너무 비싸졌습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트림에 따라서 뭐 150에서 250만 원까지 오른 것 같은데 이거는 트림별 기본 가격이 그렇게 오른 거지 추가 옵션까지 선택하면은 무한정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렌디 2200만 원, 그래비티 2735만 원이에요. 비싸죠. 물론 여기 보면은 사양 엄청 많아요. 트렌디에도 많은 사양이 들어있고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그래비티로 올라갈수록 사양이 확실히 추가됩니다. 근데 밑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옆으로 보셔야 돼요. 선택 품목이 이렇게 많아요. 전 트림 공통으로 뭐 스노우, 화이트 펄 8만원 요거 빼더라도 전자식 사륜구동, 드라이브 와이즈, 컨비니언스, 스타일, 컴포트, 10.25인치 내비게이션, HUD 팩, 스마트 커넥트, 모니터링 팩,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투톤 루프, 선루프 이게 다 옵션인 거예요. 2,735만원에 이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트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다르지만 이게 충격적이죠.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180만원, 드라이브 와이즈 100만원, 컨비니언스는 기본, 스타일 기본, 컴포트 80만원, 10.25인치 내비게이션 90만원, HUD 팩 60만원, 스마트 커넥트 100만원, 모니터링 팩 120만원, 보스 60만원, 투톤 루프 30만원, 썬루프 40만원. 이거 다 더해 볼게요. 2는 2, 2는 4, 2, 4, 8. 이거 다 더해 보면은 한 860만원 정도 나옵니다. 860만원의 옵션, 그리고 2,735만원의 기본 가격. 물론 풀옵션이지만 이걸 다 더하면은 거의 3,6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소형 SUV인 셀토스가 풀옵션을 하면은 3,600만원이나 줘야 됩니다. 3,600만원이면 선택지가 확 늘어나죠. 한 등급 높은 스포티지나 투싼 살 수 있고요. 세단으로 가더라도 뭐 K5나 소나타 고급 모델 살 수 있고요. 그랜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물론 차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소형 SUV에 3,600만원까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기본 모델보다 풀옵션을 좋아하는 성향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옵션을 막 넣었을 텐데 뭐 이거 하나 넣다 보면은 3,500, 3,6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셀토스의 분명한 단점이 될 것 같네요. 나는 XM3다. 나는 트레일블레이저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멀티미디어 모니터가 가로로 길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판짜리는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가 한 판,
그리고 여기가 한판이에요. 근데 여기 살짝 각도를 줘서 얼핏 보면은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그냥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아차가 예전부터 이렇게 좀 가운데 센터 페시아를 운전자 쪽으로 살짝 트는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 디자인에 맞춰서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운전자 쪽으로 살짝 돌린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컴바이너 형식의 HUD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정보도 꽤나 다양합니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고요.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 경고뿐만이 아니라 유지를 해주는 그런 보조 시스템이 있고요. 방향키 시등 키면은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링 시스템 있고, 그리고 저 깜짝 놀란 게 아까 후진할 때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이게 어라운드 뷰가 셀토스에도 있는 거예요. 후방 카메라도 화질 괜찮고요. 이 정도로 사양이 좋습니다. 차급을 훌쩍 뛰어넘은 그런 첨단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면부 디스플레이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그 10.25인치 옵션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10.25인치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디스플레이가 작아지고 양옆으로 버튼이 이렇게 나란히 배열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다 디지털로 바뀐 것도 특징이지만, 이제 센터 터널 쪽에도 기어봉이 사라졌죠. 예전에는 이 레이아웃은 비슷했지만 여기 기어봉이 있어서 드르륵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프트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전자식 기어 노브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행 모드와 트랙션 모드가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어 노브 밑으로 해서 이제 푸시 누르면 트랙션으로 바꾸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드라이브로 바뀌고, 눌렀을 때 이제 위아래로 조정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에코, 노멀, 스포트, 푸시를 누르면 트랙션,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주행 상황에 맞춰서 차의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트랙션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칭찬을 하는데, 비싼 건 비싼 거니까 비싼 건 단점이고, 비싼 거 이외에 칭찬할 건 칭찬을 해야죠. 나는 XM3다. 나는 트레일블레이저다. 기아는 대체 여백의 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디자인 요소가 많아요. 일단 보면은 여기서부터 다이아몬드로 된 패턴화된 이렇게 그릴이 있고요. 거기에 밑에 보면은 또 이제 K5의 테일램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이런 주간주행등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또 왜 그릴까지 침범을 해온 거야. 이런 요소들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것도 이렇게 바로 이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서 생뚱맞게 좀 나와 있죠. 그런 것들도 좀 아쉽고, 여기 보면은 또 이제 고양이 수염처럼 또 세 줄로 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에도 이 안개등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예전에 좀 이렇게 세 개로 보석처럼 만들어 놓은 거를 좀 이렇게 바꾼 거는 심플해지긴 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 좀 투머치,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투머치한 디자인이 전면부에 적용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릴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느낌은 아니고요. 범퍼 디자인을 좀 다르게 했지만 그래도 전작에서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디테일들이 좀 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셀토스를 보면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후면부 디자인 변화예요. 후면부 디자인은 대부분 이 램프 디테일만 바꾸고 이런 마이너하게 바꿉니다. 왜냐면은 램프를 모양을 바꾸려면은 옆에 있는 판들까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에서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약간 이 모양은 그대로 가면서 디테일을 바꾸는 그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몽뚝했던 디자인을 이렇게 얄쌍하게 빼면서 밑으로 더 내렸어요. 전혀 다른 디자인을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램프 사이를 크롬으로 이었던 그 기존 디자인과 달리 전체를 램프로 이으면서 뭔가 가로로 더 길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아가 엠블럼 바꾼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디자인에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예전 기아 마크가 달려 있었다고 하면, 자 여기서 합성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차의 맛이 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욕심을 부려보자면은 이제 모하비처럼 여기 이제 셀토스라고 한글 아니고 영어로 셀토스라고 써놔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차체 비율에 비해서 이 라인 때문에 차가 뭔가 좀 껑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완전 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느낌이에요. 안정감이 좀 아쉬운 그런 프로포션 비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것도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 셀토스 정말 성의 없게 요 부분 싹둑 잘라내고 밑에 그냥 플라스틱 범퍼로 덧댔거든요.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디퓨저와 이제 가짜 페이크 머플러 팁 디자인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이제 뭐 후진등 그리고 반사판을 넣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여기가 머플러 팁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을 머플러 팁이 아니라 새로운 등으로 만든 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리고 측면과 마찬가지로 중앙을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반짝거리게 만들었어요. 차가 저렴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통짜로, 예전 셀토스처럼 통짜로 생 플라스틱이면은 그 범퍼가 너무 좀 저렴해 보인다, 이거 대충 마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소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고급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나는 XM3다. 나는 트레일블레이저다. 기아차는 뭔가 테일램프를 연결하지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봐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쪽에서도 뭐 너무 과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롬으로 이었다가 지금은 아예 램프를 통으로 이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기조로 봤을 때 다 이어버리니까 약간 이제 차마다 개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리고 요 색깔, 이거 트레일블레이저 따라한 겁니다. 100% 확신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야지. 트레일블레이저의 이 시그니처 컬러가 이거랑 비슷한 컬러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 멀리서 보면은 셀토스의 실루엣과 트레일블레이저 실루엣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약간 이제 전통적인 투박스 형태의 SUV, 그런 디자인 요소를 살려서 실루엣이 되게 이렇게 네모난데, 그것만 비슷한 게 아니라 색깔까지 트레일블레이저를 따라한 이 색을 넣었다라는 거는 아닌 척 하지만은 트레일블레이저를 엄청 견제를 했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있는데, 뭐 LED는 아니고 할로겐 전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등인 상태에서 이렇게 램프 디테일이 일정한 두께가 아니라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대충 만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요거는 잔기교다. 나는 XM3다. 나는 트레일블레이저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좀 편파적으로 XM3와 트레일블레이저의 빙의를 했다고 해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정숙성이 정말 좋아졌어요. 분명 출력을 높이면서 엔진 부하가 좀 더 강하게 걸리는 세팅이 됐을 텐데, 흡차음제를 정말 예전보다 보강을 훨씬 많이 해서 뭐 노면 진동이나 이런 풍절음이 정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차체가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좀 풍절음이 좀 더 예민하고 노면 소음도 잘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뭐 아무래도 변속기가 바뀌면서 좀 정숙성이나 이런 변속 충격이나 이런 다양한 주행 감성이 바뀐 부드러워진 장점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이 MVH가 확실히 개선된 느낌이 듭니다. 기아차 측에서는 뭐 카페트부터 해서 뭐 C필러 쪽에 그런 방음제, 다양한 흡차음제를 써서 정숙성을 향상시켰다는 설명을 듣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달리는 내내 이거 되게 조용하네, 정숙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밟았을 때 엔진음이 더 크고 더디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엔진음이 처음부터 엥 하고 이렇게 났으면은 반응이 좀 더 빠르다고 느꼈을 텐데, 밟고 근데 진짜 이거는 좀 별로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다, 정숙하다. 터널이어서 좀 더 그 외부 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뭐 진동 같은 경우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게 몸으로 그렇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나는 XM3다. 나는 트레일블레이저다. 자, 성수대교 진입할 때 13.5까지 올라갔던 연비가 지금 시내 주행을 하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12.2까지 떨어지네요. 아까 딱 보고 놀랐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했는데, 막히는 구간에 들어오니까 눈에 띄게 연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복합 연비보다는 높아요. 그거를 위안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셀토스의 연비는 7단 DCT 때도 그랬고 지금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5분만 있으면 도착을 하거든요. 제가 XM3와 트레일블레이저의 빙의에서 본 신형 셀토스의 단점, 첫 번째, 주행 성능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지 않다. 출력은 높이고 변속기를 바꿨는데 그 조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연비가 좋지 않다. 소형 SUV면 연비가 좀 좋아야지 경제성에서도 유리한데, 연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고속주행에서는 물론 더 좋아지지만 시내에 들어오면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단 변속기의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연비 향상에 있어서.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일 수 있겠죠. 가격이 비싸다. 기본 트림의 가격도 올랐는데 옵션까지 대량으로 늘어나면서 풀옵션을 하면은 거의 3,6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단점 위주로 리뷰를 했지만 이 차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세그먼트에서도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상품성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혹은 다른 리뷰들 너무 믿지 마시고 직접 전시장 같은 데 가셔서 눈으로 보시고 시승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 끝! 자, 정신분열이 되는 극심한 아노미를 겪고 있다. 차가 좋은데 아쉬운 점들만 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는 뭐 장점 엄청 많이 얘기할 것 같으니까 저는 좀 느낀 단점만 좀 더 극대화시키는. 근데 차가 좋긴 좋아. 안 좋을 수가 없어요.